9월 22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차트 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224일선을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찐 상승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미국 증시도 숏 포지션 익절을 하고 롱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짧은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강한 반등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유 가격과 달러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도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의도적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는 건 조정을 만들어낼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월요일, 아무리 늦어도 수요일 안으로는 미국 반도체 상방 베팅을 정리를 하고 다시 하방으로 전환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격이 많이 벌어졌지만 상황상 큰 급등은 나오기 어려워 보이고, 5일선을 제대로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면 다시 하락 전환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X세미콘 보시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반등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국내 증시도 짧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반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처럼 21선을 살짝 돌파를 해줄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다시 하방을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루엠 보시겠습니다. 솔루엠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여주면서 마감을 했네요. 반등 이후에 채널 하단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아직까지는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솔루엠이랑 프로젝트 같은 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주하게 된다면 엄청난 성장이 있을 수도 있는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이건 아직 가시화가 되려면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은 상태라 나중에 또 드릴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미국 증시의 하락 추세를 따라 하락하면서 121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도 단기적인 반등의 여지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다음 주에 단기 반등이 나올 확률도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많이 나와봐야 71,000원 정도 라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다음 주에 흘러가는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은 악재만 연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긴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바라던 대로 움직이지는 않았네요. 돌파 트라이가 나왔지만 다시 쐐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고, 그 이후에 쭉 내려오면서 다시 44만원 라인을 찍었는데요. 저는 44만원에 지금 추가 매수를 들어온 상태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소량으로만 매수를 들어왔고요. 정말 제가 기다리는 확실한 자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소량으로만 매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긴 합니다. 2014년에 만든 지지선에 닿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 레벨 더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량만 추가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결국은 코스닥도 버티지 못하고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왔네요. 여기 추세 라인을 계속 지켜주다가 위로 돌파가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었겠으나 역시나 현재 글로벌 지표가 좋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반등의 여지를 만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다음 주 초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추세선 리테스트 정도일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상했던 대로 쐐기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돌파가 나와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금만 상승을 해도 이쪽 매물대에서 매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올려주지 않고 계속 천천히 우하향을 시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2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우하향하는 그림이 가장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PTC 보시겠습니다.
APTC가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예상했던 반등 최대치까지 한 번에 올라가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초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APTC가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상승이 나와주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 거래량을 터진 매물대를 소화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을 예상하기는 어려워졌고 다음 주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겠습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제 기대와는 다르게 채널 상단을 맞고 하락이 나왔네요. 옆으로 기면서라도 돌파가 나와주기를 바랬었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채널 하단까지 쭉 떨어진 것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계속 말씀드려 왔듯이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대명에너지 보시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루게 됐는데요. 예전에 대명에너지로 크게 수익을 보다가도 야기절로 끝나기도 하면서 아쉬움도 있고 그랬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뭐 특별히 할 만한 이슈도 없었고 뭐 친환경 에너지도 이슈가 죽어가는 상태라고 봤기 때문에 한동안 다루진 않았지만 계속 지켜보고는 있었습니다. 지금 하락은 이유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호재만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한번 크게 주가를 띄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가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 이슈로 한번 주가를 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원유와 달러가 동시에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꽤나 큰 이슈가 될 거고 다른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 대명에너지는 크게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저는 이쪽 18,500원부터 17,000원 라인 사이에서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물론 주가를 돌려주는 그림이 그 위에서 나온다면 또 바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생명선은 16,000원 라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16,000원 라인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50일선을 살짝 깨고 내려갔었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네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최대치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 저는 매도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림이라면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단기 이평선들 위에서 계속 위치해주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시노펙스 보시겠습니다. 시노펙스는 금요일에 매수 들어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단타로 들어온 거고요. 21선을 터치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 매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단기 반등이 나와줄 타이밍이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온 거고 별일 없는 한 다음 주에 매도가 나올 것 같네요. 만약에 이쪽 3,600원 라인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면 손절을 할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제넨바이오는 특별히 다룰 내용은 없네요. 500원을 깨고 내려간 상태인데 다음 주에 자금이 들어오는지 또 밀리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이기도 하고 이 정도 연기를 했으면 이제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